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판도가 확 달라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권 집권 여당인 좌익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지선과 재보선에서 모두 싹쓸이에 가까운 압승을 할 것이라는 분위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좌익 정권의 막가파 폭주에 대한 견제 심리가 확산되고 국민의힘 시도지사 공천 갈등이 마무리되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약진하는 모습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6.3 국회의원 재보선은 수도권 5곳, 영남권 3곳, 호남권 3곳, 충청권 2곳, 제주도 1곳 등 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미니 총선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재보선 지역 14곳 중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군을 제외한 13곳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한 지역구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로는 이 가운데 상당수 지역에서 야당 후보들이 선전해 국회의원직을 탈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5월 1일 발표된 국민의힘 재보선 후보 발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대구 달성군 보선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단수 공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면으로 맞서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 이진숙 위원장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와 함께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강력한 야당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힘은 또 울산 남구 갑에 이진숙 후보와 함께 방통위에서 이재명 정권 및 더불어민주당에 맞섰던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을, 인천 연수갑에 최근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지 말라는 원외 당협위원장 선언을 주도한 박종진 인천시당위원장을, 경기도 하남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수행단장이었고 지난 4.10 총선에서 추미애에게 근소한 표차로 패배했던 친윤석열 성향의 이용 전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 계양을의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광주 광산을의 안태욱 전 광주시당위원장, 제주 서귀포의 고기철 제주도당위원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사건으로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와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출마하는 부산 북갑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영풍 전 KBS 기자 간의 경선을 통해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공천을 신청한 공주 부여 청량은 공천을 보류하고 오는 7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의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국힘 공주 부여 청량과 관련해서 윤리위 규정 22조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라 이에 따른 자격심사에 대한 부분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일부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과 공모, 응모 자격이 정지됩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대표가 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용 사무총장은 기소됐지만 공천을 받은 다른 후보들은 다 예외를 인정받았다면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 자격과 관련해 윤리위를 최대한 빨리 열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재보선 공천 결과를 보면 자유우파나 보수우파 당원들과 국민들이 선호하는 탄핵 반대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았습니다. 대구 달성군 공천자 이진숙, 울산 남구갑 공천자 김태규, 인천 연수갑 공천자 박종진, 경기 하남갑 공천자 이용 후보, 부산 북갑 경선자인 박민식, 이영풍 후보 등이 모두 그런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후보 중 상당수가 국회 입성에 성공하면 기회주의 국힘의 체질을 바꾸는데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정면으로 맞섰던 이진숙 후보와 김태규 후보는 이번 재보선에서 나란히 동반 당선돼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재보선 못지않게 지방선거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세력 등 국힘 내 기회주의 정치 배신자 세력들과 이들과 결탁한 소위 조중동 등 올드미디어들은 끊임없이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고 한동훈, 이준석류의 배신자들이 당권을 다시 장악할 수 있도록 회책하면서 경북지사 선거를 제외한 모든 시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 자들 중에는 조갑재, 김종인 같은 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진숙의 대구시장 불출마 결단으로 시도지사 공천 잡음이 일단락되고 오히려 대구발 자유우파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원래 강세지역이었던 경북은 물론이고 대구, 부산, 경남, 울산 등 영남권 전반에서 일제히 국힘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되고 있는 영남 지역 여론조사를 보면 확실하게 국민의힘 후보의 약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퇴조가 눈에 띕니다. 충청권 역시 공천 컷오프의 아픔을 딛고 어렵게 후보로 선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당대표와 당 지도부를 흔들지 말라면서 나는 국힘의 색깔인 빨간색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뒤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충북, 대전, 세종, 충남 등에서 전반적으로 종전보다는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중 인천은 유정복 현 시장이 충분히 더불어민주당과 결합을 구도가 되고 있고 경기도는 곧 발표될 국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선거 전에 양상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성배 후보나 함진규 후보가 만약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될 경우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선거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양향자 후보가 만약 국힘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될 경우 양향자의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우파 국민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과연 양향자가 얼마나 돌려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최대 고민지역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행보로 우파 시민들에게 외면당한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은 다른 지역들과 달리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후보 정원호에게 큰 격차로 밀리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보다도 전반적으로 오세훈 개인의 지지율이 더 밀리는 형국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얼마 전까지 빨간 점퍼를 입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던 오세훈은 최근 들어 자신은 원래 국민의힘 정치인이라면서 다시 빨간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에 대해 차갑게 돌아선 우파 시민들의 마음을 과연 다시 끌어올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또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들 가령 구청장 선거나 시의원, 구의원 이런 선거에서 이 배현진이 주도하는 사천 논란이 불거지면서 과연 배현진 주도로 후보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자유우파 또는 보수우파 성향 서울 시민들이 선뜻 투표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앞으로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또 하나의 핵심 관심 지역인 경기도 평택을 선거입니다. 평택을에는 좌파 진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남과 조국혁신당의 조국,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가 우파 진영에서 자유와혁신의 황교안 후보와 국민의힘의 유이동 후보 이렇게 좌파 3명, 우파 진영 2명 등 모두 5명의 후보가 나서서 치열한 오파전이 예상됩니다. 특히 국민의힘 후보인 유이동은 평택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내기는 했지만 유승민계에 이어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정치인입니다. 따라서 국힘 후보이긴 하지만 자유우파나 보수우파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자유와혁신의 황교안 대표는 비록 원외정당 후보라는 불리한 점은 있지만 최근 미국 시팩에서의 혁혁한 활동과 서부지법 사태 청년들 무료 변론 활동,
평택 미군기지 앞 우파 대규모 집회 참석 등으로 정치적 존재감이 부쩍 커졌기 때문에 비록 원외정당 후보이긴 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적극적인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투표 참여율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아 이 부분도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좌파 진영에서 3명, 우파 진영에서 2명 등 유력 후보 5명이 출마하는 평택을 재보선은 만약 좌파 진영 내 또 우파 진영 내 단일화 없이 현재 구도로 후보들이 완주한다고 전제할 경우 30%대 초반의 득표로도 충분히 당선될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선거 전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은 만약 평택을 유권자라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